야, 이 새파란 놈이 어디서 해병대 대선배님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떠? 나 해병대 800기 방만식이야. 오늘 너 아주 작사를 내주마. 평화롭던 재래시장 한복판에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터질 듯이 입고 가슴에는 정체 모를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린 50대 남자 박씨가 젊은 과일 가게 청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는 스스로를 해병대 800기라 칭하며 이 시장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행패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장, 이거 과일박스 왜 여기다 놨어? 우리 해병대 전우회가 지나가는 길인데 감히 길을 막아? 너 오늘 장사 접고 싶어? 박씨는 청년의 얼굴에 침을 뱉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구의 박씨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정의는 죽었고 오직 가짜 훈장을 단 사기꾼의 목소리만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연 이 무도한 갑질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거짓말도 영원한 권력도 없는 법입니다. 이 기고만장한 사기꾼이 오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상대를 건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오늘은 90년대 군번을 사칭하며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히던 가짜 해병이 진짜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 그 속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 입구에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폐지를 줍고 낡은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는 여든이 넘은 김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항상 낡은 카키색 야상을 입고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계셔서 사람들은 그저 폐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씨는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향해 영감님,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 저리 비켜요. 해병대 기운에 눌려서 심장마비 걸릴라 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야상 소매 끝에 새겨진 작은 닷. 문양과 할아버지의 꼿꼿한 뒷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씨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생선 가게 가판대를 발로 툭툭 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 사장. 지난번 전우회 지원금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내가 800기 방만식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내 밑으로 900기. 1000기 애들이 줄을 섰는데 너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 못해. 생선 가게 주인이 손을 떨며 10,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자 박씨는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코를 풀었습니다. 이 광경을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김씨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영감탱이. 뭘 봐? 너도 내 기수에 눌려서 한마디 하고 싶냐? 저리 안 꺼져. 박씨가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발로 차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아주 낮고 무거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800기라. 거참 기운 넘치는 군번이구먼. 그런데 임자 800기면 자네가 훈련받을 때 교육대장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나나? 박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노망이 났나? 야, 내가 해병대를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감히 내 기술을 물어. 박씨는 할아버지의 벙거지 모자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비명을 삼켰습니다. 가냘픈 노인이 저 거구의 남자에게 당할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시장 바닥에는 박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내 손목. 이거 놔. 놓으라고. 할아버지는 아주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박씨의 손목을 비틀어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리는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벙거지 모자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해병은 기수로 말한다고 했나? 그럼 내 기수를 말해주지. 나는 내 놈이 태어나기도 전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던 백기 초반 군번이다. 시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800기라고 우기던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800기에게 백기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하늘 같은 대선배, 아니 조상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백기라고요? 말도 안 돼. 이 영감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네. 박 씨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낡은 천막 아래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묵묵히 폐지를 정리합니다. 손때 묻은 집게로 박스를 집어 차곡차곡 싸는 노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교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허리가 굽은 이 노인을 폐지 할아버지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상은 사실 고요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고 상인들이 버린 박스를 정리하며 얻는 몇천 원의 돈. 할아버지는 그 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시장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몰래 기부해 오셨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깊은 속내를 알리 없는 가짜 해병. 박 씨에게 김씨 할아버지는 그저 만만한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오늘도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채 할아버지의 일터를 휘저어 놓습니다. 어이 영감탱이, 내가 여기 박스 쌓아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여기가 영감네 집 안방이야. 박 씨가 발로 툭 차버린 박스들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박스를 다시 줍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이 박 씨를 더 화나게 만든 걸까요? 박 씨는 할아버지의 낡은 번거지 모자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나? 군대도 안 갔다 온 고문관이라 그런가? 우리 해병대 같았으면 벌써 원산폭격감이야, 알겠어? 할아버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박 씨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자, 남의 생업을 방해하는 건 군기가 아니라 행패일세. 해병의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할아버지의 차분한 꾸짖음에 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뭐? 부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나 800기 방만식이야. 포항 앞바다 물을 다 마셔본 사람이라고. 너 같은 영감이 해병의 명예를 논해. 사실 박 씨가 이토록 기고만장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자리를 노리고 전후의 인맥을 동원해 세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그는 상인들에게 방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거뒀고 응하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해병대식 교육을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도 박 씨는 시장 안쪽의 작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하는 이 여사장님은 박 씨의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전후회비가 밀렸네. 아들 군대 보낸다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좋은 보직으로 빼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서야 되겠어. 박 씨의 비열한 협박에 여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냅니다. 박 씨는 그 돈을 챙기며 음흉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씨 할아버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전우들을 등에 업고 뛰던 그 뜨거웠던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나라와 이 시장. 사람들이 고작 저런 사기꾼의 농간에 눈물을 흘리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임자, 그 손에 든 돈. 내려놓는 게 좋을 거야. 어느새 박 씨의 뒤로 다가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낮게 깔립니다. 박 씨는 비웃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뭐야? 또 이 영감이야? 영감이 내 전후회비 내줄 거야? 안 그러면 꺼지라고. 박 씨가 할아버지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박 씨의 팔을 제압합니다. 짧고 간결한 동작.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실전 무술의 정수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거 놓으라고. 박 씨는 당황하며 발버둥 쳤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씨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정말 800기라면 선배가 말할 때 차렷 자세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시장에 기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거구의 해병대 사기꾼. 과연 이들의 기싸움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진실을 향한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시장 안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자칭 해병 800기 박씨의 횡포가 이제는 단순한 행패를 넘어 본격적인 갈취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시장 입구에 해병대 특별방범 초소라는 해괴한 팻말을 내걸고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와 트럭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멈춰. 이 시장은 우리 전우회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안전하게 물건 내리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안 그래? 박씨의 위세에 눌린 뜨내기 기사들은 마지못해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며 시장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 시장 현대화 사업 자금을 가로챌 속셈이었죠. 그는 매일같이 해병대 복장을 한 동네 백수 몇 명을 대동하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김어르신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박씨 일당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자기 군 시절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야, 내가 포항 1사단 있을 때 말이야. 겨울에 훈련 받는데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때 우리 중대원들 데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5시간 동안 수영을 했지. 그게 바로 해병대 정신이야.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포항의 겨울 바다가 아무리 춥다 한들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리도 없거니와 아무리 강철 같은 해병이라도 한겨울 바다에서 5시간 동안 수영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허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의구심은 그 다음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박씨를 따르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은 훈단 시절에 어느 교육대 소속이셨습니까? 저도 해병대 가고 싶은데 궁금해서요. 박씨는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당연히. 포항 중앙교육대지. 거기서 내가 제일 독종으로 소문났었다고.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김어르신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800기 군번이 훈련을 받던 시절 포항에는 중앙교육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병대 훈련병들은 모두 제1훈련단, 즉 훈단이라 불리는 곳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자칭 800기라는 박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어르신은 확신했습니다. 저놈은 해병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뱀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몸소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씨는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가난한 과일 노점상 할머니의 자리를 강제로 옮기라고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가 명당인데 자릿세도 안 내고 버티면 어떡해? 당장 짐 싸요. 우리 전후에 애들 오기 전에. 할머니가 울먹이며 사정을 했지만 박씨는 할머니의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길바닥으로 굴러다니는 빨간 사과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이자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낡은 카키색 야상을 입은 김어르신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시장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임자, 해병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지 눈물을 뽑아내는 곳이 아니네. 박씨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영감이 또 나타났네. 오늘 진짜 해병대 맛 좀 볼래? 어이, 800기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훈계질이야. 박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할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매서운 눈빛에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아까 중앙교육대라고 했나? 내가 묻지. 800기 군번이 훈련받던 시절 해병대 훈련단 정문에 쓰여있던 문구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말해보게.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거구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과연 박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 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던진 이 질문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제 가짜 해병의 밑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돌발적인 질문에 시장통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훈련단 정문에 문구를 대라는 김어르신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박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연신 헛기침을 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도 숨을 죽인 채 박 씨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칭 해병대 800기 박 씨에게는 그 짧은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야, 영감탱이. 너도 아는 걸 나보고 물어. 사람 테스트해. 박 씨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눈매에 서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틀렸어. 그건 해병대의 슬로건이지 훈단 정문의 문구가 아니야. 진짜 800기라면 훈련소 입구에 서서 그 문구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놈이 없을 텐데. 해병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 8글자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800기라고 떠벌리고 다니나. 할아버지의 일갈에 박 씨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박 씨는 당황함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주먹을 휘두르며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이 보자 하니까 내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내가 해병대라고 하면 해병대인 줄 알지. 어디서 사기를 쳐. 하지만 박 씨의 무딘 손길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물 흐르듯 가볍게 몸을 피해 박 씨의 팔을 다시 한번 낚아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제압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급소를 정확히 누른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에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아파! 아프다고! 영감탱이! 이거 안 놔? 바닥에 처박힌 박 씨를 내려다보며 김어르신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800기라면 내 아들뻘도 안 되는 군번이지. 그런데 그 신성한 기술을 팔아먹으며 이 가난한 시장 사람들 피를 빨아먹어.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붉은 티셔츠가 전우들의 피로 만들어진 걸 안다면 감히 그 입으로 해병을 논하지 못할 텐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박 씨에게 당하기만 했던 과일가게, 청년과 생선가게 주인도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씨, 군가 한 소절 제대로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네. 맨날 술 취해서 엉터리 노래만 불렀지. 맞아. 지난번에도 기수 물어보니까 얼버무리고 화만 냈잖아. 진짜 가짜 아냐?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바닥을 굴러다니며 발악했습니다. 야, 너희들 다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해병대 800기 박만식이라고. 저 영감이 미친 거야. 박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거느리고 다니던 가짜 전우의 일당을 부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야. 지금 시장 입구로 애들 다 데리고 와. 어떤 노인네가 해병대 모독하고 있으니까 당장 와서 쓸어버려. 전화를 끊은 박 씨는 승리감에 취한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넌 죽었어, 영감탱이. 진짜 해병대 무서운 게 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지. 거기 상인들도 잘 봐. 저 영감 편들면 같이 박살날 줄 알아. 하지만 김어르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번거지 모자를 다시 고쳤으며 리어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만은 여전했습니다. 오너라. 가짜들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해병의 이름을 더럽히는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청소해주마. 할아버지의 선언과 함께 시장 입구 쪽에서 거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가짜들의 집합. 과연 김어르신은 이 위기를 어떻게 홀로 맞설까요? 시장의 감도는 긴장감은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해병의 혼과 가짜들의 비겁한 폭력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내 셋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다급하게 부른 그의 소위 전우의 후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림새를 본 김어르신의 눈에는 한심함이 가득 찼습니다. 해병대 복장이라고는 하지만 군복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인 채 담배를 꼬남은 모습. 그것은 해병의 모습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들의 집합소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어떤 놈입니까? 감히 우리 800기 박 형님 앞길을 막는 노인네가 누구예요? 바닥에 처박혀 있던 박 씨는 후배들이 나타나자마자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할아버지의 코앞까지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래, 바로 저 영감탱이야. 저 영감이 지금 우리 해병대를 모욕하고 나를 폭행했어. 얘들아, 저 리어카부터 다 부숴버리고 본때를 보여줘. 박 씨의 명령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험악하게 웃으며 김어르신의 리어카로 다가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과일가게 청년은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사내들의 험악한 문신을 보고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은 그들이 다가오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들도 해병인가? 기수가 어떻게 되나? 사내들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820기다 왜? 우리 형님이 800기 대선배님이신데 어디서 기수를 따져? 영감님,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 사내가 리어카를 발로 차려던 찰나 김어르신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평소 인자하던 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이 담긴 그 목소리에 달려들던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800기라고 했지? 그럼 800기가 입대하던 1990년대 후반 해병대 1사단 내무실에서 매일 밤 점호 시간에 불렀던 해병대 정신 5계명을 지금 여기서 외워봐라. 하나라도 틀리면 내 놈은 오늘 이 시장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박 씨의 얼굴이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훈련소 정문 문구도 모르는 가짜가 내무실에서 외우던 복무신조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옆에 있는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야, 너희들 기억나냐? 박 씨가 물었지만 820기라던 사내도 그 옆에 있던 놈들도 모두 꿀먹은 번거지처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해병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외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실소와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해병대라더니 순 거짓말쟁이들이네. 800기면 내 아들이랑 비슷한데 우리 아들도 저런 건 다 알더라. 박씨, 당신 진짜 해병대 나온 거 맞아? 군대는 구경이나 해봤어? 상인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씨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다 닥쳐. 기수 좀 모르면 어때? 내가 이 구역 대장인데. 얘들아, 뭐해? 저 영감 안 치고. 박씨가 직접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 세워둔 리어카 손잡이를 살짝 돌려 박씨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박씨는 맥없이 바닥에 고꾸라졌고 달려들던 나머지 일당들도 할아버지의 전광석화 같은 손놀림에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씨의 가슴팍에 달린 가짜 훈장 하나를 뜯어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건 참전 용사들의 명예다. 내 놈 같은 사기꾼이 달고 다니며 시장 사람들을 등쳐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다.
진짜 800기 해병들이 이 꼴을 보면 얼마나 통탄하겠느냐.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기세는 도저히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대체 정체가 뭐길래 우리를? 김어르신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수첩 속에 담긴 김어르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시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을 거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낮아빠진 박 씨와 그 일당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어르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시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단순히 폐지 줍는 노인네가 아니잖아.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김어르신은 대답 대신 박 씨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서슬 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씨, 자네가 진정 800기 해병이라면 포항 1사단 정문을 나설 때 해병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부르는 노래가 있지. 그 노래 제목이 뭔가? 그리고 그 노래의 1절 마지막 가사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불러보게. 박 씨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800기라고 수없이 떠들고 다녔지만 정작 해병대원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그 흔한 군가조차 가짜인 그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옆에 있는 일당들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아는 놈 없어? 빨리 대답해. 노래 제목이 뭐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내들의 당황한 눈빛과 비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를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장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붉은 옷을 맞춰 입은 동네 불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김어르신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병대 800기가 나가자 해병대 노래 하나를 몰라. 1절 끝머리에 아 상륙군이라는 그 한마디가 목에 걸려 대답을 못해? 내 놈은 해병은커녕 훈련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짜로구나.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평소 박 씨를 두려워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800기는 무슨 순 사기꾼이었네. 해병대 판다고 돌아다니더니 군가 한 소절도 못 부르는 맹탕이었어. 박 씨는 수치심과 분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품속에서 낡은 해병대 전후의 회원증이라 주장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아냐, 나 진짜 해병대 맞아. 여기 전후의 도장 찍힌 거 안 보여? 저 영감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김어르신이 들고 있던 낡은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상인들 앞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것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진짜 해병의 기록이었습니다. 내 기수는 100기 초반이다.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내 동료들의 피로 이 강산을 적셨던 그 시절의 증명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박 씨가 들고 있던 가짜 전후회증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종이에 찍힌 도장, 그 전후의 지부장이 누군지 아나? 바로 나일세. 내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군. 박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폐지 할아버지가 사실은 지역 해병대 전후회의 원로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에 박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전후회 지부장님이 왜 이런 곳에서 폐지를? 김어르신은 번거지 모자를 고쳤으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병은 장소와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해병이지. 내 놈처럼 붉은 옷을 입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해병이 아니라 그저 비겁한 범죄자일 뿐이다. 박 씨의 손에서 가짜 전후회증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공기는 박 씨가 아닌
폐지를 줍는 진짜 노병 김어르신을 향해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김어르신의 진짜 신분은 전우의 지부장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정체가 탄로난 박씨 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 할까요? 이제 진짜와 가짜의 대결은 그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장 바닥에 흩어진 가짜 전우회증을 내려다보는 박씨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자칭 800기라던 호기는 어디로 갔는지 그는 이제 갓 잡힌 미꾸라지처럼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상인들의 시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멸시로 바뀌어 있었죠. 김어르신은 천천히 리어카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 속에 소중히 쌓여있던 그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훈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무공훈장 아닙니까? 누군가의 외침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장 전우의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넘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증표였습니다. 박씨, 자네가 가슴에 달고 있는 그 장난감 같은 훈장들과는 결이 다르지. 나는 1950년대 그 처절했던 전장에서 내 전우들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이 훈장을 받았다네. 해병이라는 이름은 자네가 술값이나 뜯어내라고 빌려주는 이름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의 등장에 박씨는 이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걷어간 이른바 방범비, 그리고 전우의 이름을 팔아 가로챈 시장 현대화 지원금.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폐지를 주우며 자네 뒤를 캔 기록들이 여기 다 있네. 할아버지는 폐지를 묶던 끈 사이에서 두툼한 수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씨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갈취했는지 날짜와 금액, 장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어지럽히는 악당을 잡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잠입한 감시자였던 셈입니다. 이걸 다 적어두셨단 말입니까? 박씨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해병은 전장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다네. 내 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나는 자네의 죄악을 한 장 한 장 기록했지. 자네가 해병대를 사칭한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선량한 상인들의 피눈물을 짜낸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어르신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씨를 따르던 가짜 일당들은 이미 겁에 질려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도망가? 우리 돈 내놔. 이 사기꾼아. 경찰관님, 저놈들이 해병대라고 속이고 맨날 행패 부렸어요. 경찰들이 다가와 박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씨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부장님,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군대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랬습니다. 비겁한 변명에 김어르신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군대를 못 간 게 죄는 아니다. 하지만 가지도 않은 군대의 이름을 빌려 남을 괴롭힌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지.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붉은 티셔츠, 지금 당장 벗어라. 해병의 자부심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그 옷 한 조각도 과분하다. 박씨는 흐느끼며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가짜 훈장들이 시장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모습은 마치 그의 허황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가득 메웠던 어둠이 걷히고 이제 진정한 정의의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폐지 리어카 앞에 선 김어르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던 가장 낮은 노인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던 가장 높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체가 밝혀진 김어르신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해진 시장통에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의 서슬 퍼런 갑질에 숨도 크게 못 쉬던 사람들이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리어카 앞에 선 김어르신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그저 기력이 쇠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상인들은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압도적인 기계와 무공훈장의 위험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박 씨에게 과일 상자를 짓밟혔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사과 하나를 주워 할아버지께 건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지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지켜주려고 그렇게 힘든 폐지 일을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자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사장님도 투박한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도 우리 곁에 이런 영웅이 계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상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가 쏟아지자 김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낡은 벙거지 모자를 꾹 눌렀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웅은 무슨? 나는 그저 내 전우들이 지켜낸 이 강산이, 그리고 이 선량한 사람들이 비겁한 놈들한테 당하는 꼴을 못 봐서 잠시 나선 것뿐이라네. 해병은 전역해도 해병이니까 말이야. 그때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마친 형사 한 명이 급히 시장으로 달려와 김어르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선배님, 방금 박씨놈 신원 파악을 마쳤습니다. 이놈 해병대는커녕 군대 신체검사에서 도망다니다가 면제받은 상습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 시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해서 수배 중이던 놈이더군요. 형사의 말에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병대 800기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그자가 사실은 군복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겁쟁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형사는 이어 상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 김어르신께서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매년 우리 관내 소년 소녀가장들을 돕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작년에는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기부하셨는데 본인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루 몇 천 원 하는 폐지를 주어 그 거액을 기부해 오셨다니. 할아버지의 야윈 손마디와 낡은 야상이 이제는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건넨 서류 뭉치 사이로 김어르신의 진짜 신분증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전우의 지부장이라는 직함보다 훨씬 더 묵직한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건국 훈장 서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답니다. 예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시고 본인의 참전 기록을 평생 숨기고 사셨던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라 지킨 게 무슨 대수라고 훈장까지. 나는 그저 이름 없이 사라진 내 전우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를 내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짜 해병 박 씨가 남기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진짜 노병김 어르신이 보여준 품격은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과연 김 어르신은 이 소란스러운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까요? 그리고 박 씨에게 뺏겼던 상인들의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의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추지 않고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 씨가 연행된 지 수습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과 감동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의 죄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사칭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편취, 상습 공갈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죠. 결국 박 씨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 무너졌고 그가 숨겨두었던 불법 자금들이 동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생선가게 사장님부터 과일 노점 할머니까지 박 씨에게 억울하게 뺏겼던 소중한 돈들이 다시 주인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주인공 김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누비셨습니다. 훈장서운 소식에도 상인들의 찬사에도 할아버지는 그저 해병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처럼 패지를 주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어르신이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시장 광장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북적거려야 할 시장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장사 안 하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광장 중앙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시장 상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 할아버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상인들이 길을 터주자 그 끝에는 새빨간 천이 덮인 커다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이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번쩍이는 새 리어카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리어카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특수 제작된 리어카 옆면에는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해병대 앵커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진정한 영웅 김어르신께 시장 상인 일동드림이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낡고해진 할아버지의 야상 대신 최고급 소재로 맞춤 제작한 해병대 정복 스타일의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가슴팍에는 할아버지의 성함과 함께 대한민국 해병대 백기라는 자수가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폐지 주우실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라고 저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어르신께서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옷이 어르신을 따뜻하게 지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일가게 청년의 말에 무뚝뚝하기만 했던 김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전장에서 전우를 잃었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노병이었지만 선량한 이웃들이 전하는 진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새 점퍼를 입고 새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화답하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장의 평화를 지키는 영원한 해병으로 남겠네.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가짜가 판치던 시장은 이제 진짜 영웅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와 같은 아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김어르신과 같은 의인은 이웃들의 존경을 받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에필로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명예와 자부심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묵직한 울림을 전해드립니다. 새로 선물 받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나서는 김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활기찼습니다. 붉은 해병대 점퍼를 입고 꼿꼿하게 걷는 노병의 모습 뒤로 시장 상인들은 경의를 담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 그를 폐지 할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 사건 이후 시장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더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랄 것도 없이 앞장서서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짜 해병이 심어놓았던 공포와 불신의 자리에 진짜 해병 김어르신이 보여준 헌신과 정직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김어르신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전우들아, 보고 있나? 우리가 지켜낸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다네. 자네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수십 년 전 함께 사선을 넘나들던 전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김어르신에게 해병이라는 이름은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한 계급장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 전우들과 맺은 약속이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명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그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빛나는 법입니다. 김어르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사기꾼을 응징하는 통쾌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른의 품격과 진정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김어르신은 훈장을 가슴에 다는 대신 다시 낡은 장갑을 끼고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피실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낡은 야상 아래 뜨겁게 고동치는 영웅의 심장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해병대 대선배님의 사이다 실화,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름 없이 빛나는 수많은 김어르신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시원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의롭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